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7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 16강처럼 지분 매각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관한 물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학습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경매는 지분으로 가야 됩니다. 지분. 소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지분 투자, 이것이 우리의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7강입니다. 17강. 역시 여러분 교재는 130쪽이고요. 130쪽에 지분 매각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되겠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민사집행법 140조에 있었죠. 자, 사건 번호는 2014 타경 19560입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한 건데요. 2014 타경 19560 이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고요. 매각기일은 오늘이 15일인데 지난 10월 8일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매각기일은 10월 8일입니다. 매각기일. 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층 302호. 물건 종별은 다세대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지분이니까 12.33. 대지권은 2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이 되겠고요. 사건 접수는 2014년 4월 23일. 사건 접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날이죠. 그런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 사건 접수 줄 치시고 2014년 4월 23일 날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경매 신청한 것이 합당한 것인가, 받아들일 거냐 결정하겠죠. 그래서 합당하다고 인정되면은 거기 보세요. 오른쪽 131쪽에 보면 중간에 등기부 현황 나왔죠. 거기 2번 보세요. 김정희 지분 강제 경매 2014년 4월 24일 날. 그러니까 채권자가 4월 23일 날 경매를 신청하니까 등기부에는 4월 24일 날짜로 등기부 갑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면은 무슨 효력이 있다? 압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소유자, 채무자 김정희, 채권자는 PKS의 대부회사가 되겠고요. 입찰 방법은 기일입찰. 감정가는 2200입니다. 감정가는 2200이고 지금 수원은요. 한 번 유찰되면 30%씩 저감되니까 지금 최저가 한 번 유찰돼가지고 70%까지 떨어졌는데 얼마? 1540만원입니다. 아마 여기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최저가 1540이니까 여기에 보증금은 매수 신청 보증금은 10%니까 얼마가 될까요? 154만원이 되겠죠. 입찰 진행 내용 보니까 1차 유찰, 2차가 10월 8일이었는데 낙찰됐습니다, 여러분. 얼마에 낙찰되느냐? 1856만원 낙찰됐어요. 이때 응찰자가 몇 명이었느냐? 입찰자가 4명이었습니다. 4명이 왔는데 1등이 1856만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비용까지 들어가면 1900 정도 되고 2200에 팔아야 300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300만 원을 남았는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수익이 생긴다면은 큰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만약에 19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300만 원 수익이 생긴다면 몇 프로일까요? 수익률이. 그냥 짧은 기간, 한두 달 사이에 수익률은 엄청난 거죠. 자, 그리고 낙찰이 1856만 원 됐고요. 자, 물건 현황을 보겠습니다. 감정원은 하나 감정평가가 되겠고요. 언제까지 감정평가했나요? 언제 가격 시점이죠? 5월 2일 날. 여러분 4월 23일 날 채권자가 접수 신청했는데 언제 감정했어요? 무지하게 빨리 이루어졌죠. 감정이 5월 2일 날 감정을 했습니다. 법원은요, 이렇게 경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배당 요구 종결도 지정하고 바로 일주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분 이치 사용 승인. 자, 이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다세대는 94년도에 사용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한 20년 된 다세대가 되겠네요. 방은 3개고요.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55제곱미터 중 김정희 지분이 9분의 2입니다. 어허, 여러분 이거 김정희 지분이 9분의 2라는 건 뭐지요? 당연히 상속이지요.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배우자와 1, 배우자 한 사람과 배우자 1.5, 자녀가 3명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9분의 2라고 하는 건 자녀가 셋 중에 하나고 7분의 2는 자녀가 둘, 5분의 2는 자녀가 하나인 경우가 되겠고요. 11분의 2는 자녀가 4명, 13분의 2는 자녀가 5명인 경우에 지분 매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희 지분 9분의 2 이런 지분이 틈새라고 그랬어요. 자, 도시가스는 개별이고 전체 면적은 34.20 중 김정희 지분 9분의 2 매각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이니까 건물도 9분의 2, 대지권도 9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은 어느 지역이냐? 도시지역이죠.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지역인데 좀 변두리죠.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녹지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여러분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죠. 자연녹지 중에서도 자연친화지구입니다. 자연친화지구. 이런 데는 좀 공기에도 좋고 살기도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용인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 들어갑니다. 일부는 자연보전권역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인이 얼마나 범위가 큽니까? 자연보전권역도 있다. 그러나 용인시 자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현황위치 기흥동 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소지하며 본권 인근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 소재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본권까지는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있다. 여러분 세장형 토지라는 게 뭔지 알죠? 세장형 토지. 이런 도로가 있다면 이렇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세장형 토지라고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가장형 토지 이런 말을 씁니다. 가장형 토지.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에 있고 본권 남동측으로 포장도로와 6m 포장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 있다. 자, 임차인을 한번 보실까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14년 4월 24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4년 7월 7일입니다. 임차인 점유 부분 보증금액 나와 있는데요. 거기 임차인 노삼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 노삼열 씨는 임차인이 아니고요.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입일자, 확정일자 미상. 배당 요구도 없었죠. 당연하지요. 진짜 임차인이었다면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금 받겠죠.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금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소유자, 점유자일 경우는 배당 요구할 필요 없겠고, 또한 선순위 임차인일 때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살겠다. 그렇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매수인이 그 선순위 임차인을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수할 때는 잘 잘 법률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타 참고.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이에 안내문을 현장에 두고 옴.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한 바 채무자 겸서 채무자이면서 소유자 누구? 김정희 세대와 노삼열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지금 김정희 지분이 9분의 2가 있는데 이 노삼열 씨, 노삼열 씨가 어머니예요. 어머니와 함께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타 참고란에 노삼열 공유자, 채무자 겸 소유자의 모침,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김정희 씨의 어머니 노삼열 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권 이전 상속되었지요? 상속이 언제 되었느냐면요. 2009년 7월 30일은 접수일자입니다.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날 접수일자고, 김정희 외 3명. 거기 노삼열 지분 9분의 3. 김준수, 김진수, 김정희는 9분의 2.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삼열 씨가 되겠고 자녀들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김정희 지분이 강제 경매가 되었다는 거지요. 에세 대구회사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주의사항.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한이 있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공유자는 매각기일 종전까지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에 공유자가 당일날 매수 신청 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차외 다음 기일부터는 매수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공유자는 당일날 매수 신청 보증금 10%와 도장과 신분증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자격이 요건이 부여되는 겁니다. 거기 2014년 7월 4일 날 김준수로부터 공유자 우선 매수가 제출되었다 그랬습니다. 줄 쳐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 2014년 7월 4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제출되었다. 이때 7월 4일 날인데요. 지금 이 공유자가 미리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공유자가 될 때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당일날 여러분들이 매각기일날 가가지고 누군가 낙찰 받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일날 갔는데 매수 신고인이 없다 그러면 그냥 오면 되는 거죠. 유찰됐으니까. 그러면 공유자는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유자는 지금 7월 4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했다는 것은 누군가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해
해서 지금 신고한 겁니다. 신고하지 않고요. 당일날 매각기일날 와가지고 지금 1차에는 8월 28일 날 2,200만 원은 유찰됐습니다. 응찰자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럼 만약에 한 번 이렇게 유찰됐을 때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안 하게 되면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박탈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왜? 1차 때 유찰되었은 1차가 날짜가 8월 28일인데 미리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고했으니까 8월 28일 날 유찰되게 되면 그 금액으로 사야 됩니다. 아마 안 샀을 겁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날 제2차가 되는데 아마 이날은 상실됐을 겁니다. 자, 낙찰 사례 분석을 보시고요. 자, 여러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실까요? 132쪽을 보세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갑구지요? 이거는 집합건물입니다. 갑구를 보시니까 소유권 이전. 아버님이 1990년 1월 21일 날 매매해가지고 등기는 1990년 2월 25일 날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소유자는 아버님이 김대종 씨였습니다. 원래 아버지 소유자가 김대종 씨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2008년 밑에 보세요. 등기 원인란에 보니까 6월 9일 날 사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9년 7월 30일 날 상속을 했습니다. 이때 등기부에 보니까 공유자 해가지고 노삼열 씨는 지분이 1.5 그렇죠? 그리고 김준수 자녀 1 그리고 김진수 1 그리고 김정희 지분 1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법상 지분이 1.5, 111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거 더해보세요. 4.5분의 그러니까 엄마는 4.5분의 1.5가 되겠고 자녀들은 4.5분의 1이 되잖아요. 통분을 하라고 그랬죠? 2분의 1로 통분해보세요. 엄마는 9분의 3이 되겠고 자녀들은 얼마가 됩니까? 9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희 집은 얼마가 된 거예요? 9분의 2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 공유자 노삼열씨 36-2 9분의 3 김준수 장남이죠? 서울 부암동에 사네요. 57-1 9분의 2 김진수 차남이네요. 59-1 차남 그리고 장녀 62-2 이렇게 상속인이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빚이 있으면 그 물건이 경매가 나온다. 전체는 아니지만 지분 경매라 이 말이에요. 지분매가 9분의 2 김정희가 빚을 지니까 9분의 2 경매가 나왔어요. 그런데 3번 보세요. 2번 김진수 지분 압류됐죠. 세무과에서 이렇게 세무서에서 압류된 거는 권리자 아니다. 세무과인데 경기도 권리자는 용인시 기흥구니까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김진수 압류된 거를 어떻게 됐어요? 4번에서 3번 압류등기 말소가 됐네요. 이렇게 세금 못 내가지고 압류됐는데 압류된 거를 세금을 내니까 뭐가 됐어요? 압류등기 말소가 됐는데 등기 원인은 뭡니까?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입니다. 일시적인 거 해제입니다. 등기 원인 말소는 해제가 됐고요. 자, 5번에 가니까 2번 김정희 앞으로 9분의 2가 등기되어 있는데 9분의 2 김정희 집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됐습니다. 언제? 2014년 4월 24일 날. 그리고 등기 원인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 오른쪽에 보니까 채권자, 그 강제경매를 한 거는 채권자
BKS 대부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가 바로 강제 경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BKS 대부주식회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3의 길 나와있죠. 자, 을구를 보실까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1번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설정. 그런데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 채권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910만원. 채무자는 최경애. 그 다음에 1-1번 이게 지금 아버지가 김대종 씨가 산 거는 99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99년도에 산 건데 1번은 말소되었죠? 1번.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1번의 근저당권 변경.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이론 강의합니다. 지금 원래 소유자는 거기 최경애 씨였어요. 최경애. 근저당권 저당권 설정해가지고요. 등기권인은 설정 계약이고 채무자가 누구였어요? 채무자가 최경애였죠? 최경애였다고요. 최경애. 그런데 그 최경애 씨 거 근저당권 설정한 거를 김대종 씨가 인수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1-1번 근저당권이 뭐가 되었느냐? 1번 변경됐어요. 자, 근저당권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뭐냐? 거기 최경애 씨가 빚지고 있는 거를 김대종 씨가 안고 샀다는 거지요. 그래서 등기 원인은 뭐냐면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입니다. 자, 처음 들어보죠? 자, 최경애 씨가 은행에서 돈 빌려왔는데 그 빌려온 돈을 김대종 씨가 그 채무를 인수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근저당권 변경입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뭐냐? 그 최경애 씨가 빚지고 있는 것을 채무자가 누가 인수한 거냐? 김대종 씨가 채무를 안고 산 거예요. 집을. 언제? 99년도에 안고 샀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근저당권 변경. 등기 원인은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 들어보시죠?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 해가지고 거기 채무자는 김대종 씨였습니다. 그랬는데 1-2번 보니까 근저당권 이전됐습니다. 근저당권이 자, 다 나오네 여기. 근저당권이 설정, 변경, 이전인데 원래 채무자가 최경애가 돈을 빌려올 때는 이게 어디였냐면 근저당권자가 말이죠. 근저당권자가 한국주택은행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주택은행이 없어졌잖아요. 한국주택은행이 뭘로 바뀌었어요?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근저당권 이전 해가지고 등기 원인은 뭐냐? 회사가 합병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이 합병됐으니까 여기는 근저당권자가 뭐가 될까요? 국민은행이 되겠죠. 근저당권자가 국민은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원인은 회사 합병이 됐습니다. 지금 돈을 빌려오는 것은 근저당권 설정이 되겠고,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근저당권 변경이 되겠고, 채권자가 바뀌는 것은 근저당권 이전이 되는데, 만약에 한국주택은행이 무슨 다른 회사한테 채권을 팔아먹었다면 이게 채권 양도가 되는 거예요. 채권 양도. 그런데 국민은행한테 판 게 아니라 회사가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이 합병이 돼가지고 등기원인은 회사 합병해가지고 근저당권자는 주택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2번은 뭐라고 그랬느냐? 1번 결과적으로 근저당권 말소가 됐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다 나왔네요, 여기. 자, 근저당권 말소. 이 근저당권 말소는 등기원이 뭐가 될까요? 해지가 됩니다. 즉 1번 이 근저당권 김대중 씨가 다 돈을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이 물건은 근저당권 은행의 빚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을구를 보니까 다 나왔네요. 아주 공부가 잘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했다. 은행에서 돈 빌려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채무자는 최경희 씨고 근저당권자는 한국주택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채무자 김경희 씨가 이 집을 김대중 씨한테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씨는 이 집을 사면서 전 소유자의 채무를 안고 산 거예요. 채무 안고 샀다 이 말이야. 이것이 근저당권 변경 해가지고 채무자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바뀌는 건 뭐가 된다고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원인은 뭐냐?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가 되는 거야. 자, 처음 들어보니까 좀 까다롭죠? 확정채무. 너의 채무를 내가 안고 인수했다. 안았다 이 말이야.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는 김대중 씨가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주택은행이 채권자가 바뀌면 말이죠. 채권자가 바뀌면 채권을 넘겼던 회사를 합병해서 채권자가 바뀌면 근저당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사 합병.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국민은행이 된 거지요.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치면서 채권자가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으니까 근저당권자는 국민은행이 됩니다. 만약에 그냥 이런 채권자가 바뀌었다면 채무자 최경희에서 채권자 김동수로 바뀌었다면 이거는 뭐냐? 등기원인이 채권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김대중 씨가 현재 빚지고 있는데 뭐 했어요? 국민은행한테 빚지고 있는데 근저당권을 뭐 했어요? 말소했다는 것은 국민은행한테 빌려온 돈, 그 돈을 갚았다는 거지요. 근저당권 말소는 등기원인이 뭐가 된다? 해지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은행에서 국가기관에서 말이죠. 세금을 내가지고 압류한 거를 세금을 내니까 국가 그 압류를 풀었죠. 그걸 뭐라고 한다? 해제라고 했습니다. 해제. 그런데 이제 일시적인 계약관계는 계속적인 계약관계 이거는 해지가 되겠고 일시적인 것은 뭐가 된다?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 같은 것은 말소하는 건 뭐가 된다고요? 해제가 되겠고 근저당권 말소 같은 건 뭐가 된다? 해지가 되는 겁니다. 계속적인 거래 계약관계로서 말소하는 건 뭐가 된다고요? 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용인시 기흥구 이 다세대는요 지금 상속인데 김정희 씨 지분을 샀지만 이 김정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지금 어머니도 노삼열 씨도 지금 구분의 상을 갖고 있지만 이 집에는 지금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실은 김정희 씨 오빠 누굽니까? 김준수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고했다는 것은 김정희 지분을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유자 우선 매수가 박탈당했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1856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은 분명히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김진수가 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수익이 창출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한 달 전에 지난 9월 달에 학습하면서 10월 8일 날 낙찰 받을 수 있으면 낙찰 받으라고 제가 추천했던 물건을 갖다가 따끈따끈하게 교재에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역시 공유자 우선 매수는 민사집행법 몇 조에 있죠? 140조에 있죠? 140조인데 다시 한번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140조가 페이지 341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공유자 우선 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341쪽 1번 공유자는 매각기일은 경매가 진행되는 날 113조에 따른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가격, 이 낙찰받은 1,856만원인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김정희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김정희 지분을 누가? 공유자 김진수라는 사람, 남동생 오빠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당연히 허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있었다고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법원은 어떻게 되느냐?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합니다. 또 공유자가 이렇게 우선 매수를 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뭐가 된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 거를 공유자가 가져갈 때 공유자가 가져가게 되면 공유자한테 허가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당신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 자격이 주어지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훗날 한 달 후에 공유자가 매각기일날 잔금을 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잔금을 안 내게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다시 한번 또 한 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지난 시간 이어서 공유 지분과 그리고 공유자 지분 매각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대한 학습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틈새 시장인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물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낙찰 받아가지고 나중에 소유권 등기하고 노삼열씨라든가 또 누굽니까? 거기 김진수 이런 공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증명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특강 시간에 여러분 오프라인 특강 시간에 자세하게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